자, 3교시 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1교시에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시면서 좀 전 2교시에서는 지도 감독 편이라는 걸 좀 공부하셨습니다. 자,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고, 지도 감독을 진행해 보니까 저 개공사 등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위반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 행위에 대해서 취소나 정지를 시키는데 우리는 그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는 몇 년, 3년이 지나면 하지 않고 정지는 얼마, 1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림,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셨죠. 자,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지도 감독상의 의무편입니다. 아주 단조롭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 등록증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게시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게시할 사항이 있는데 이 게시 사항이 모두 5가지다. 아,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좋겠다, 그죠? 자, 개공사가 당해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등록증 원본 게시합니다. 분사무소 같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겠죠. 자, 중개보수요율표입니다. 보수요율표 반드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수수료표라는 뜻이죠.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자격증 게시합니다. 네 번째, 보정설정 서류. 자, 보정설정이라는 말은 보증보험에 2억이 가입돼 있고 사고가 나면 이렇게 손해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를 준비합니다. 보정설정 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인데 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게시하는 거 모두 몇 개? 5개. 또 느낌이 쫙 와야 되죠. 아, 우리는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5개면 다른 것 1개다가 다른 내용 딱 들어온다는 건 준비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게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동그라미 했는 등수보자를 게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나의 등수를 보자. 등수를 보자 하면 뭐 한다? 게시합니다. 그때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등이 2가지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수수료표, 그리고 보정설정 서류. 자, 자격증 원본은 게시하니까 등수보자 기억하기도 좋겠죠. 반드시 게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 것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우리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또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이 개, 문, 표, 반납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표를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익혀 나가시면서 100만 원짜리 전체를 익히시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이 개, 문, 표, 반납표. 자,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걔는 공부하셨죠? 걔가 뭐다? 게시의무 위반. 지금 보고 있던 게시의무 위반을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게시해야 될 것 5개 뭐라고요? 등수보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 자, 두 번째 기타 의무로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너무나 자주 나오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요건 얼마라고 합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라고 명함이라든지 영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입니다. 이때 2번 중개사무소 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개공사의 명칭의 사용금지로서 이번에는 개공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역시 얼마 위반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얼마? 1년에 1,000만 원. 개업 공인수사 아닌 자는 나오잖아. 그죠? 아닌 자는 위반하면 얼마? 1년에 1,000입니다.
여기 아닌 자는 1년에 1000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같은 내용을 개공사가 위반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 못하면 한 번은 1년에 1000이라 했는데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네요. 이렇게 이제 어지러운 소리가 막 나온다고요. 어디에 초점 걸어야 된다고요? 아닌 자라는 것 잘 보셔야 돼요. 아닌 자가 위반하면 제재가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무입니다. 이번에는 사무소 명칭의 의무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사무소 명칭의 의무 하여. 자, 내용이 이렇죠. 1번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이렇게 씁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사당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옥외 광고물 중 벽면을 사용하는 이용 간판 또는 돌출 간판의 개공사 등의 성명을 표기하는데 이때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이를 우리는 사무소 명칭인데, 여러분 지금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중개사무소 안에 계셔야 될 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김갑동이면 간판에도 김갑동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자를 방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름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는 하여야 하고, 이때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와 함께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철거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수 있다. 강제로 대신해서 집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것을 표시 광고에 관련되는 문자 사용을 위반하는 거니까 이복에 문표 반납할 때 100만 원짜리 여기 문자 사용 위반 요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요까지만 알아도 이뻐 죽겠지만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전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잘 보시고, 똑같은 내용이 연결되죠. 4번 부칙상의 개공사의 사무소 문자의 표시입니다. 자, 부칙상의 개공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역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문자 사용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그때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니까 문자 사용 위반은 100만 원짜리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표시 광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표시 광고의 의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개공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등록받은 등록번호, 개공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아닌 자는 하다가 위반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 아닌 자 들어오면 1년에 1000이에요. 근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시 광고의 의무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뭐였죠? 이복에 문표 반납 후 할 때 표가 뭐다?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때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무소 명칭 들어갑니다. 제1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거 적어야 되겠죠. 소재지 뭐 영등포구 물레동 소재지입니다. 연락처 전화번호겠죠. 그리고 자기가 등록받은 등록번호와 개공사 이 5가지를 적어놓고 광고하라라는 뜻은 무자격자들은 함부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 얼마로 간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특히 2번 개공사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여러분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말은 거의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꼭 따고 영업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뭐 입문과정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보지만 야, 자격증 없어도 일할 수 있단다. 또 자격증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만 없는 분이지 인물이 못생겼거나 영업을 못하는 분이 아니죠. 또 고객관리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앞으로 광고를 못한다는 말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하고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격증 가지고 영업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개공사에 관한 사항 외에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의 형태, 건축물의 경우 총청수,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날, 건축물의 방량, 방해 개수, 욕실 개수와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와 관리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자, 개공사는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항상 전달했지만 개공사 아닌 자는 하면 얼마라고 한다? 1년에 1000이에요. 그래서 이를 표시 광고의 위반인데 뭐가 내용이 많죠. 자, 물건에 대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의 형태,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 총청수, 사용승인, 준공검사, 건축물의 방량, 방해 개수, 욕실, 입주 가능일, 관리비 등 이렇게 많이 적으라는 뜻은 가짜 광고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런 거 없을까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물건인데 급매물로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광고를 착 올리면 30분 내로 전화가 바리바리바리 오겠죠. 5억짜리를 급매물로 3억에 판대. 근데 사실은 그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하고 전화가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30분 전에 팔렸거든요. 그 대신에 이 물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인하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다 적도록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무슨 가격, 면적, 종류, 형태 이것을 다 광고할 때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또 그걸 암기하도록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약간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중개사법에서 묻지 않습니다. 물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런 거는 틀리더라고 내는 거지.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서 따라가겠어요? 뭐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가짜 물건에 대해서 광고하지 마라.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 위반하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지금부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 제목이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면 6번 부당한 표시 광고는 방금 이야기했던 표시 광고와 다르다니까요.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물건은 있지만 물건을 팔 생각이 없는데 그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합니다. 2번 중개대상물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 위반합니다. 그 다음 3번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과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런 개념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당한 표시입니다. 그냥 표시 광고가 아니라는 걸 잘 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부당 표시 광고를 한 개공사는 등록관청이 누가 부과한다고요?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거 특별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표시 광고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글자가 3개 더 붙었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면 이 광고가 진짜 있는 물건인지 가짜로 옮기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광고를 확인하는 것을 인터넷 표시 광고를 뭐한다? 모니터링한다 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7번 내용도 의미가 있죠. 자, 7번 인터넷 표시 광고의 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들어왔고 이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도 시험에 묻습니다. 국토장관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즉 인터넷에 광고를 올라와 있으면 네이버 이렇게 정보관리 사업자가 있겠죠. 그 네이버 등에다가 야,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출해 보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토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등이겠죠. 뭐 직방, 한방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니터링 딱 들어오면 국토장관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때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인터넷 모니터링하고 연결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익혀나갑니다. 그때 3번 국토장관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의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국토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에다가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업무 내용 등은 고시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시게 되는데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어디에 맡긴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다라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다 하겠죠. 자, 인터넷 표시 광고. 자,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이거를 익히고 있습니다. 8번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자, 개공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연속해서 시험에 2번 나옵니다. 자, 간판의 철거 의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되고 그때 간판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대신해서 집행한다는 말은 강제로 집행한다는 뜻이고 강제로 집행하면 경비를 청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언제 간판 철거해야 됩니까?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여러분 서울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수원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전했으니까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가니까 무자격자들이 그 간판을 들고 사용하더랍니다. 폐업을 했을 때 철거해라. 그리고 취소 처분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휴업했을 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간판 철거는 가볍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조롭죠, 내용이. 자, 위반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강제로 집행한다 그랬지. 이를 1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어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간판의 철거 의무까지 보셨다면 이어지는 단원이 개공사 등의 교육 파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하죠? 자, 교육도 반드시 출제되니까 교육에 대해서 익히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딱 들어오면 교육은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무 교육만 지금 자료에만 두 개 보이죠? 두 번째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교육이 있는데 자, 교육은 제목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목부터 지금부터 익히시는데 자, 제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전에는 실무 교육만 있었습니다. 그럼 실무 교육만 받고 중개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더 도입되어 있죠. 연수 교육과 직무 교육이 도입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은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자료가 밑에 따라오지만 일단 실무 교육부터 공부합니다. 모든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익히셔야 됩니다. 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사원임원. 3번 분사무소 책임자, 4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인데 중요한 것 교육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 고용일 신고 전 1년 이내니까 교육은 모두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의 면제입니다. 자, 폐업 후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의 목적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시, 부동산의 전개와 경영, 실무, 지급,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교육 목적이 조금 만만치 않죠. 예를 들면 연수교육의 목적, 직무교육의 목적하고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 문제 물으면 여러분은 100% 맞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수교육은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니까 이 변경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할 거니까 가볍게 읽으시면 되고 자, 교육시간은 얼마? 28에서 32시간. 교육시간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이제 익혀 나가셔야 돼요. 실무 교육 시간 얼마라고요? 28에서 32시간을 받습니다. 자, 실무 교육에 대해서 쭉 정리하셨고
당연히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2번 연수교육 딱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이 들어왔습니다. 연수교육 중요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 똑같죠?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나 소공사,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2년마다 이거 교육시간 익히셔야 됩니다. 12에서 16시간의 연수교육,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교육의 목적 길다 그랬죠. 그런데 교육의 목적을 물을 때는 연수교육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 변경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법이 바뀐 것을 가르치니까 자, 교육의 목적, 법제도의 변경사항 딱 들어오잖아. 그죠? 변경이 딱 들어오면 이거는 연수교육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는 교육 목적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든 문제 답은 찾아가니까. 변경사항,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위한 목적이니까 뭔가 말이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교육의 통지입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내용 등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3번 직무교육. 자, 이제 세 번째가 직무교육이 들어왔고, 이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어쨌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목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중에서 그래도 1번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했고, 지금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직무교육 들어왔습니다. 자, 3번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대상이 됩니까? 첫째 줄에 중요하죠. 누구?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역시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시간 얼마죠? 3에서 4시간. 교육시간 중요하다고 그랬죠? 받아야 하는데 다만 고용관계 종료 후 얼마?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4번 국토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라고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때 5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공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는 유일하게 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국가가 경비를 지원한다. 여기 국가가 생색 내고 싶어서라도 시험에 잘 내겠죠. 여기까지 한번 익혀보시고.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빠르게 지금 진행을 했지만 교육은 제목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슨 교육요? 실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고 이 자료들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교육 시간만이라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자, 실무교육 기억나십니까? 몇 시간 받아야 되죠? 28에서 32시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지만 느낌을 가져봅니다. 연수교육은요, 12에서 16시간. 자, 직무교육은요, 여기 얼마? 3에서 4시간. 이렇게 기억할까요? 직무교육은 3에서 4시간이니까 3, 4 하면 12 나오죠. 그럼 연수교육은 1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에서 16시간.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하면 28 나와야 돼. 28에서 32시간이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숫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좀 낯설고. 그죠?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우리 이 단원에서 반복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육시간은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타 관련되는 의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편으로 접어드는데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협회는
협회 직원이 중개사 시험에 한 사람이 응시를 합니다. 한 사람이 출제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참 독특한 단원이죠. 변호사 시험을 칠 때 변호사 협회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법무사 시험 칠 때 법무사 협회 당연히 출제 안 합니다. 협회는 나올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원이고 아주 내용도 짧은 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단어는 점수를 받는 바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벼운 시간이 출발합니다. 첫 번째, 협회의 설립 목적과 성격이고 목적이 나타났는데 자, 이런 후진 단원에서 뭐 이 목적까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싶으지만 여러분이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협회는 1. 개공사는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가 설립한다고요? 개공사가 설립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협회는 개공사들의 단체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울 수 있는 것, 개공사가 협회를 설립하는데 반드시 협회는 무엇으로 한다? 법인으로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사단법인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협회는 개공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단법인의 성격이다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올라가면 큰 2번 법적 성격, 방금 이야기했죠? 1번 사단법인의 성격이라고 요거 하나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4번은 시험에 나온 바는 있습니다. 협회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법 중 뭐를 적용합니까? 사단법인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재단법인을 적용한다 하고 출제한 바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로 만들어지면 사단,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인데 협회는 사단법인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볍게 보시고 자, 드디어 2번 협회 설립 절차인데 여기서는 이제 숫자를 하나 보셔야 됩니다. 협회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숫자가 300명이 나옵니다. 300명이 발기인이 됩니다. 발기인이라는 말은 야, 우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를 하나 만들자 하고 몇 명이 300명이 발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발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얼마? 600명이 들어오죠. 개공사 600명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엽니다. 숫자 별로 안 어렵죠? 300, 그것의 2배, 600 들어옵니다. 자, 그럼 600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어야 된다 하니까 서울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까 봐 구질구질하게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 20명은 참석하라 라고 구질구질하는 단서가 붙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갈로 엮기 시험 문제에 냅니다. 자, 다시 협회를 만드는 절차, 설립 절차 첫 번째 숫자가 얼마죠? 300, 발기를 하면 그곳에 2배, 600명이 총회를 여는데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각 시도에서는 20명은 와야 된다. 그죠? 자, 숫자 기억합니다. 갈로 엮기 들어오니까 300, 600, 120 이렇게 해서 시험 때까지 익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 절차가 만들어지고 요 숫자들이 만들어지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어디?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아주 재밌는 게 그죠?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하면 틀려요. 국토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협회의 설립 절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 비교적 숫자 문제가 잘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교적 한번 체크해 본 시간입니다. 설립 절차 숫자 잘 보실 것. 자, 이제 드디어 설립이 됐으면 3번 협회의 구성과 기간입니다. 자, 협회는 어떻게 조직을 합니까?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되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은 예전에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X입니다. 이제는 서울에만 둘 필요는 없다. 지역에 제한이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행정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전국에도 어디든 둘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는데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협회에 대해서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여기죠. 협회의 보고사항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티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데 이 보고하는 것이 자그만치 7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몇 개? 7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하나만 보고하죠. 뭡니까? 총회 의결 사항은 국토장관에게 보고사항이다.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협회가 국토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총회 의결 사항.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까지 해서 요 조문 하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조문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지금 이제 한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한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니까. 자, 이제 협회 보고사항까지 들었다면 협회가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편안한 시간이 연결됩니다. 자, 협회는 크게 2가지 업무로 구분을 합니다. 1번 고유한 업무. 그건 협회가 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고유 업무 보기보다 양이 많죠. 자, 이렇게 후진 단원인 협회 편에서 여기 협회 편의 업무를 물으면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익혀 나갈 거예요. 핵심 단어 품위 유지, 품위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그리고 윤리 현장의 제정, 정보 제공, 그리고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한 업무로 가져가니까 앞으로 여러분한테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협회의 고유 업무는 협회 회장님을 알아야 됩니다. 회장님 이름이 누구다? 윤정공 씨예요. 윤정공 씨가 보이십니까? 윤정공 회장이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익혀 나갈 거예요. 자, 협회 업무를 공부할 때는 회장님 이름만 알아도 된다니까요. 협회 회장님이 누구라고요? 윤정공 회장님이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하여 고유 업무는 윤정공이라는 협회 회장님 이름을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자, 이것이 고유 업무라면 받아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업무,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수탁 업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업무는 크게 2가지. 자, 여기서 윤정공 할 때 공이 뭐죠? 공제사업 나오죠. 그래서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3번 공제사업이 들어왔고,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죠. 자, 공제사업에 대해서 3번 공제사업의 임의성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공제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고, 이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호 부조라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공제 규정의 성인. 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갑니다. 3번 공제 규정의 내용. 1번 공제사업의 법이 공제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회계 기준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시되 가장 중요한 것 책임준비금의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로 갑니다. 자,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공제사고가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라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하는데 책임준비금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다. 그러니까 공제사고가 10%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제사고 10% 요거 개념 잘 보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4번 공제사업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볍습니다. 자,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기금의 조성과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등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것 5번 회계관리 중요하죠. 자, 공제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재무 건전성의 유지를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했던 책임준비금은 얼마였죠? 100분의 10. 사고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니까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돈이 100분의 10이었다면
직업 여력 비율은 자, 사고가 나면 100% 물어주라 이 말이지. 저 사람은 70%, 이 사람은 60%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업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을 유지합니다. 그때 책임준비금의 전용이라여 국토장관은 사전 승인을 요하는데 운용 실적의 공시하여 회계연도 후 얼마? 3개월 내로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데 요 3개월이라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협회의 공시가 3개월 내로라는 말은 그동안에 거두어 들인 돈은 얼마, 사고 나서 물어준 돈은 얼마, 이율한 돈은 얼마라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를 3개월 내로 게시해야 된다는 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3개월 내로 게시하지 않으면 옆에 500만 원짜리 과태료 체크하셔야 됩니다. 8번 시정명령. 자, 국토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공제사업의 검사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토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마지막. 자, 국토장관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개선명령과 임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협회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누가 정리한다? 국토장관이 정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벼운 내용으로서 아주 시험에서는 비교적 잘 들어옵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마무리 5번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의 지도 감독은 전부 누가 합니까? 국토장관.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죠. 국토장관. 행사 방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위반 시의 제재 정리합니다.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좀 전에 이야기 다 했죠.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얼마? 3개월 내로 공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 위반 시의 제재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한마디로 딱 묶습니다. 협회는 위반했다 하면 얼마? 500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협회는 가볍게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였죠.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벌칙, 행정벌입니다. 예,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총괄하는 시간. 오늘 행정처분과 이어서 이제 우리 중개사 법령에 있어서 마무리 사항도 벌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거죠. 자, 형벌로서 얼마?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을 공부하셨죠. 그리고 과태료로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벌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달 동안 다 들었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총괄해서 묶으니까 양이 많게 보이지만 단순 암기식입니다. 암기하면 점수, 암기 안 하면 꽝 이런 시간이 진행하고 지금은 형벌로서 여러분 3년에 얼마? 3천만 원짜리 1년에 1,000만 원짜리를 우리는 형벌의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질서벌에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살짝 조금 전에도 지나갔지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복의 문표, 반납, 휴 이런 거 들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총설로 형벌인데 단순 암기식으로 출제되고 점수가 나오면 출제가 되면 무조건 점수 받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수업할 때는 좀 많죠. 한 달치를 전부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볍게 인분하시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센 놈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1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업자. 2번 거짓 등록업자. 양도대여하거나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정서 등을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면 그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하면 얼마? 3년에 3천 검증해서 공부했는 거예요. 그 다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유도하거나 여기 또 있죠. 유도하거나 3번 유도하거나 11번 여기 방해하거나 그리고 유도하는 행위 유도 방해하면 3년에 3천이다.
그렇게 정리해 보셨죠? 오늘 1교시 금지행위 때 공부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1년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중소속, 그 다음에 양도나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수대여 받은 자,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 당연히 있죠. 그 다음 2개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정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그리고 개공사 아닌 자가 들어가면 얼마다? 1년에 1,000 이렇게 공부하셨죠. 9번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하면 얼마? 1년에 1,000. 그리고 금지행위에서 공부했던 건 4개. 거짓된 은행, 금 기억나십니까? 매매 모릅니까? 매매에 협조하면 무등록 개공사임을 알면서 의뢰받는 것. 여기서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 이렇게 공부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00만짜리 총괄적으로 전체를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것 500만 원짜리 과태료 오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운영규정 위반이죠. 이것도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자, 운영규정 위반, 그리고 지도 감독 명령 위반,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 운영이죠. 운명, 그 다음에 해임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타 명령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한 협회 요구사항에 위반합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 모니터링 기억나십니까? 모니터링 500만 원짜리. 그리고 역시 정보통신 모니터링 제공과 들어오면 500만 원짜리. 그리고 부당한 표시광고, 연수교육, 성실하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운명이요, 정보통신, 모니터링, 부당 표시 광고를 한 500만 원짜리 연자시하고 이제 암기해 나갈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뭐 처음 들으시면서 이거 다 암기해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것들이 500만 원짜리였구나. 이렇게 익혀 나가는 시간. 그래서 아까 살짝 기억하시기를 100만 원짜리는 이복의 문표 반납유 100만 원짜리 기억나십니까? 지금 곧 이어지겠지만 이복의 문표 반납유 그래 간다면 500만 원짜리는 운명이요, 모니터링, 부당 표시 광고를 한 연자시 하고 익혀 나갈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짜리는요, 양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단순 암기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마무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였죠? 이복의 문표 반납휴. 자, 이가 뭐죠? 이전 신고 위반. 보정설정 사본 미교부. 여기 보정사본 미보 그 다음에 개가 뭐였죠? 개시의무 위반. 여기 있다. 개시의무 위반. 개 문표 반납휴. 문이 뭐죠? 문자 사용 위반.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 사용 위반. 표시 광고 위반. 문표, 이복의 문표, 반납휴. 반납 한번 나왔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납. 이복의 문표, 반납휴. 휴가 뭐다?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여기 부친 육조가 사용하는 것도 역시 문자 위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복의 문표, 반납휴.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가 뜨니까 이복의 문표 반납휴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놓고 이제 가사를 찾아가는 시간.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까지 가볍게 보셨고 이제 마무리죠. 이런 과태료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누가 부과하느냐. 이게 짝이 또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죠. 시도지사는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시도지사가 제시합니다. 나머지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고 이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까지, 1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 이런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자, 마무리로서 양벌 규정은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죄를 받은 자에 대해서 개공사와 거기 소공사인 법인 등의 직원들이 같이 받는 죄를 양벌 규정이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중개 법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다음 주에 한번 진하게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세 파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다음 제2파트가 뭐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음 주 준비하고, 나머지 중개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해서 실무편까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